임대차 3법 때 이 폭탄이 묻혀졌죠. 그건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지금 이제 막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거를 얼른 조금씩 그 김을 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여기에 머리를 써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경제 얘기 잠깐만 하고 지나갈게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자체적으로 했다요. 이게 참 그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뒤져서 자기네가 직접 했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전세 사기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사기치려고 마음먹은 그 아주 숭악한 놈들이 막 1,000채씩 자기 돈 없이 사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해먹으려고 바지 사상 내세우고 범죄를 짠 거잖아요. 그런 빌라왕들이 지금 여럿 있어서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한 이 조사는 뭐냐면 그런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그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지금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도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런 그 예측을 하고 걱정하는 기사들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기 상당 부분 공감하거든요. 이게 우리 그 경제의 밑바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동아일보가 이 시기를 보셔야 돼요. 2021년 5월에서 12월. 왜 이 시기를 골랐을까요? 2021년 여름이 전세가가 피크를 찍었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에서 뭘 한 거냐면 2년 전 2021년 5월에서 12월 동안 전세가 비쌌던 기간에 계약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 계약한 것들이 지금 2년 뒤에 지금 앞으로 이번 달부터 우수수수 재계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값이 떨어지고 동시에 전세 보증보험의 그 한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주택들입니다. 그러면 10중 8구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게 얼마냐? 빌라 중에서 전월세 17만을 이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전세 10만, 빌라 전세 10만, 빌라 전세 중에서 60%가 그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주기 어려울 것 같다. 역전세가 발생한다. 그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돌려줄 것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빵꾸가 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임대사업자가 줄파산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고 빌라와 소형 나홀로 아파트 20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A씨가 이제 가상의 인물이죠. 빌라 전세와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진퇴양난이다. 특히 뭐냐면 빌라 전세에 대한 믿음이 깨졌잖아요. 빌라 전세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돈을 일부라도 융통해서 다음 사람을 찾으면 다행인데 그걸 못 찾으면 그러니까 돈을 융통해서 조금 더 싸게라도 다음 전세를 찾으면 자기 돈 합쳐갖고 다음 전세자를 주면 되는데 있었던 사람을 그걸 못할 경우 전세자를 못 찾는 경우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는 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죠.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린 금융기관한테도 영향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동아일보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세금을 못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젊은이들이 이번에 3분이나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 임대사업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한 위기이고 정부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임대사업자의 입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뭐냐? 임대인이 파산하면 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피해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근데 이 시장 불신, 이제 빌라 전세는 다 사기꾼이야 또는 보증금 못 받아 이런 불신이 생겼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그동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 이게 이런 건 편견이, 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들이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이런 편견 속에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엄청 때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주택을 여러 개 만든 사람들이지, 사실 뭐 집이 너무 많아서 그 주체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임대인 중에서 열채를 초과하는 임대인이 3만 명인데 지금 전세 사기극의 대상이 된 이런 빌라왕들 1000채, 500채 이런 건 진짜 거의 없다. 이건 극소수다. 근데 열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부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세대 원룸 건물 하나를 지으면 한 20몇 채가 나온다는 거죠. 20몇 채를 가진 거면 주택을 가졌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처럼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노후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임대료로 사시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이랑 다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로 월세 받아서 살겠다. 대출 갚고 월세 받으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5월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정부가 전세 사기 조직하고 임대사업자를 구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주택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무 힘들다.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지금 이분 우리 그 박종세 논설위원 조선일보에 이분이 이제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 기사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경제 관련 기사를. 이분이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2020년에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서울 당시에 기억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세 하나 들어가겠다고 9명이 줄을 서는, 인터뷰했잖아요. 왜? 전세 구하겠다고 9명이 부동산에 가서 줄을 서는 전세 품귀가 일어났습니다. 임대인은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못 받고 이러면서 애지간하면 전세를 안 내놓기도 했죠. 물량이 그러니까 완전히 줄어버렸죠. 임대차법 시행 후에 1년 동안 전세값이 서울에서 30%가 올랐습니다. 30%가 올랐다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는 50% 오른 곳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서 매매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지니까 무자본 갭 투자가 대유행했고, 요 상황에서 이제 빌라 왕들이 자신들의 기회를 본 거죠. 그래서 자기 돈 하나도 없이 막 1000채씩 보증금 받아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보증금 받아서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전세를 끼고 이제 매입한 사람들이 빌라왕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저런 식으로 임대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전세 사기. 지금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번에 특별법을 만드는 지금 전세 부실이라는 커다란 잠재적인 위험하고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동아일보 보세요. 지금 2021년 5월에서 12월까지 재계약한 거를 지금 봤더니 60%가 가격이 뚝 다운됐다. 보증금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분 지금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라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당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생긴 역전세, 앞으로 올 연말까지, 올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지금 땅 바로 밑에 지금 묻혀 있는데 이 폭탄이 지금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왜냐하면 지금 벌써 5월이잖아요. 2년 전 5월에 계약한 것들이 지금 돌아왔고, 근데 지금 보증보험 한도를 조였고, 그다음에 가격이 엄청 떨어졌고, 그리고 다음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다 마음을 바꿔서 월세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 정말 죽겠습니다. 노후 동안 내가 지금 이 다세대 건물 하나 지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대출 갚으려고 했던 저희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금 방치하면 올 우리 하반기에 어떤 사고가 우리 경제에 터질지 모르고 일단 이분들의 노후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종세라는 논설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환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는 게 DSR 규제입니다. 전체 금융 건전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 임대사업자들이 당장 돈을 융통을 해야 전세 나간다고 보증금 빼달라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전세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상환 용도라면 요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1년이라든가 풀어주자. 이게 이분의 지금 제안입니다. 근데 이분의 제안을 상당 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가 이거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이해는 가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는 건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분들의 고민을 알려드리면 금융위원회의 고민은 이거일 거예요. 이 DSR 규제를 풀어서 본인의 상환 능력을 넘는 정도로 대출을 해주면 그게 부실이 될 수 있다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파산하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금융기관에 주는 충격이 지금 금융위원회가 고민하는 충격보다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 DSR을 풀어줘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약간의 틈을 내주는 거죠. 지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는 이것은 특별법 전세 사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도 전세 사기 특별법 감당하느라고 힘이 들어도 이거는 잠재적인 폭탄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지금 이 폭탄이 언제 묻혀졌냐. 임대차 3법 통과 때 지금 박종세 선생이 지금 해설해 준 것처럼 임대차 3법 때 이 폭탄이 묻혀졌죠. 그건 문재인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지금 이제 막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거를 얼른 조금씩 김을 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모든 정부는 앞정부가 잘못한 거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 대처하거나 늦게 잘못하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여기에 머리를 써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가 좀 볼까요? 아이고, 버트조 선생님,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이번에 시장이 한번 붕괴되고 다시 세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버트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한번 붕괴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저 많은 분들의 노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저 많은 분들의 노후가 무너지고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제에서는 경착륙이라는 말을 무서워합니다. 그게 충격이란 뜻이거든요. 경제에 충격이 오면 많은 분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착륙. 경제하시는 분들이 맨날 입에 연착륙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충격을 넓게 이렇게 펴 발라서 충격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버트 선생님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육하 선생님, 전세 자체가 한국밖에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일본 계신 육하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한국밖에 전세가 없다.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다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조선시대 말부터 생겼다 그래요. 개항을 하고 이러면서 조선시대 말부터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생겼는데 저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가 고속성장 시대를 지나면서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텐데 저게 근데 우리나라의 주거 사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강제 저축이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전세가 아주 천천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의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목돈을 주고 그걸 대가로 집을 빌려 쓰는 저 전세라는 제도가 살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근데 이런 충격으로 갑자기 없어지게 하는 건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적응해서 이렇게 없어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육하 선생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세 없이 사는데 저거 없어진다고 뭐 큰일 나겠냐? 큰일 나지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없어져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 이병환 선생님, 대출 규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대출 규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까 동아일보 조사가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그 폭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저 대출 규제를 지금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완전히 폭탄을 막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